이성호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저는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짜증날 때 숨이 턱 막히면서 몸에 경련이 오고 마비가 오는 기분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식은땀이 줄줄 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황장애로 상담을 받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고 찌릿찌릿 전기가 나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형적인 공황장애 기준 중에 5가지를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볼 땐 이런 증상이 자주 여러 번 반복됐다면 꼭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화 PD입니다. 저희가 헬스데이 뉴스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루고 있었는데 특히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에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 아프고 되게 공감 가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고 조회수가 약 10만 개 정도가 좀 넘게 있는데 그 중에 꼭 이 이야기는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댓글을 다는 영상을 찍어본 건 지금 없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원장님하고 한번 댓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간단하게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공황장애 소개 영상에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을 달아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드린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마 미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공황장애의 특성이나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댓글에서 너무나 많이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궁금증을 실제 시청해주신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해소 영상 리플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영상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려있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좀 추렸습니다. 좀 양이 많기는 한데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편안하게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전신 레이즈님이 남긴 질문입니다. 긴장을 하면 공황장애가 바로 온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긴장을 몇 번씩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쉬기 힘들고 어지럽고 하루에서 수없이 반복이 된다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공황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하루에도 3번, 4번, 그 이상 수십 번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공황에 내가 적응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황의 횟수에 대해서 세지 않는 거. 이게 몇 번 오늘 공황이 왔는지 세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올 때마다 다음번 공황이 올 때 그 기간 동안 생기는 예기 불안, 이거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멍멍이 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가끔씩 누군가 뒤에서 쳐다보거나 그러면은 죽이려는 것 같은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시대요. 이게 이제 공황장애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반 공황장애에서 편도체와 불안 호르몬이 너무 과각성되어서 약간 발전한 경우예요. 공황장애에서 범불안 장애로 조금 더 병이 확장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공황장애보다 조금 약간 더 안정제의 용량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생활 습관에서 조금 더 훨씬 좀 힐링을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고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울증하고도 섞일 수가 있고 일반 공황장애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더 적극적인 상담이나 치료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이 필요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불안 공황장애라고 얘기하셨나요? 범불안장애요. 범불안장애. 예. 이게 공황장애가 좀 심해지면은 그런 단계까지도 가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꼭 예. 이게 어떤 그 증상의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음. 공황장애가 조금 더 만성적으로 악화되다 보면은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다른 불안장애도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 경우에 뭐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그 노모님이 남긴 댓글입니다. 자, 그 요즘은 좀 줄어들기는 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가끔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막 죽을 것 같고 뭐 그럴 때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공황장애 일종인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거는 꼭 공황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각성시에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멘탈이 흔들린다던가, 막 꿈에서 가수면 상태에서 현실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뭐 식은땀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깬다던가, 이거는 일종의 어떤 수면 주기 장애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공황장애라고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네. 자, 샬롬님이 남긴 댓글입니다. 그 우울증에 걸리셨을 때요. 근데 10년 안쪽으로 약으로 치료를 좀 받으셨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공황장애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황장애가 우울증보다 좀 심각한 건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꼭 병에 어떤 우울증이 더 심각하다, 공황장애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딱 나누어서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공황장애가 또 좀 더 가벼운, 쉽게 걸릴 수 있는, 좀 흔하게 노출될 수 있는 병이고요. 공황장애가 치료되지 않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반복된다면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노출 빈도가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재발하고 다시 걸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예기 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섞여서 혼재해서 이렇게 걸리는 양상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울증을 오래 앓으셨다가 좀 치료를 받으셨는데 공황장애가 다시 올 수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아,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우울증의 어떤 큰 카테고리에 범주화해서 보지 따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공황 증상이 생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지컬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는 불안이 느껴져서 초조해지는 증상이 좀 종종 있는데 이것도 공황장애의 뭐 일종일 수 있을까요? 이게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사실 그 정도만 가지고 공황장애라고까지 부르지는 않아요. 네. 이게 공황 증상, 최소한 공황 증상이라고 표현이 되려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어떤 굉장히 내 몸이 속박되는, 어떻게 보면 내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내가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이러다 미칠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극심한 두려움이 돼야 되지. 네. 그 정도 경우의 어떤 불안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상 불안 범주라고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다영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심장 박동수가 80 정도로 정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미칠 듯이 죽을 것 같이 뛴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나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체와 측두엽, 그러니까 그 감각을 수용하는 그런 뇌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날이 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과각성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내가 별로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을 자극이 굉장히 너무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오감이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라서 내가 실제로 느껴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그런 증상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황장애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다가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공황 증상이 올 때는 진짜 내 심장이 멈출 것 같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절대로 내 심장이 멈추거나 내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가 생기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쫀디기 찰떡맛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숨이 막히고 막 심장이 바늘로 찌를 듯이 아프고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공황장애인지 묻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공황 증상이 10번 이상, 한 달에도 최소한 10번 이상이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좀 약간 심각한 경우에만 공황 장애라는 말을 붙이고요.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증상은 다 대부분 공황 증상 정도의 수준이에요. 방금 얘기한 거는 공황 증상으로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좀 약간 너무 초기 증상이고 어떤 불안의 빈도가 불안감이 너무 극심해서 약간 신체적으로 이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불안할 때는 막 배가 아프다든지 몸이 찌릿찌릿 떨린다든지 가슴이 쿡쿡쿡쿡 찢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신체화 증상의 초기 어떤 그 페이지로 시기로 볼 수가 있지 이걸 공황 증상이나 혹은 공황 장애로 보기에는 아직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준영 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극도로 불안을 느끼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황의 증세로 보는 게 맞을까요? 보통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이런 낯선 상황, 낯선 사람들이 확 왔을 때 보통 이런 걸 사회불안장애라고 하죠. 사회불안장애와 옛날엔 공황장애가 한 묶음이었어요. 친구, 형제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이걸 공황 증상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건 사회불안장애나 사회공포증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곰담TV님이 이제 남기신 질문입니다.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는 어디서 받으면 좋을까요? 그 공황장애 치료 방법 중에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 행동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근데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는 어떤 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심리 상담사라든지 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촬영 그 치료에 대한 어떤 메소돌로지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수행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공황장애가 공황장애를 통해서 혈압도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러면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 혈압에도 영향이 있는지.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가 생겼을 때 굉장히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지면 우리 몸의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 때문에 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혈압에도 약간 굉장히 큰 기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실제로 있을 정도로 큰 어떤 바이탈 사인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어떤 그런 혈압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신체 작용의 징후의 변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노보노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이 공황장애에 대한 약물은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아니요, 없습니다. 네. 그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한 후에 처방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일반 약국에선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안솔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증상은 종종 있는데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떨치고 좀 심호흡을 하면은 괜찮아서 옆 사람도 모르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발작이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증세도 공황의 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황 발작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그 심각성이 되려면 본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강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공황 발작에 해당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솔님은 본인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신전보다 엽떡이지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고 안절부절 못하겠고 자꾸 숨이 크게 쉬어지고 내뱉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공황의 증상이죠? 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종의 과호흡과 좀 비슷한 증상 같아요. 공황 증상에서 굉장히 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하이퍼벤틸레이션이라고 과한기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계속 숨을 몰아쉬려고 해요. 이게 약간 약간 내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 그리고 불안 호르몬이 이렇게 완전 그
하이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에서 우리 몸의 어떤 회로가 계속 숨을 쉬려고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생기는 과한기 증후군과 좀 비슷한 증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NG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만 힘든데 그것도 공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만 힘들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흔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든지 대인관계를 무너뜨린다든지 이 정도의 어떤 내 일상에 어떤 방해를 끼치는 어떤 강도가 되어야 그걸 공황 증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2주 전부터, 입으로 숨을 쉬게 됐고, 밤에 갑자기 무서워지고, 울고 싶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는데, 이걸 공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공황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상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정상 불안인데 이분은 어떤 지금의 어떤 정신적인 면역력이라든가 회복 탄력성 아니면 스트레스가 좀 과하게 받으셔가지고 평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상 불안의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역치가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공황이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응이응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공황장애 증상에 구역질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이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럴 때 구역질이 계속 난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공황장애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토하기도 하고 음식물이 나오지 않고 헛구역질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도 계속 헛구역질을 계속하면서 불안감을 계속 가중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초조한 어떤 불안 증상이 보통 평소에 어떤 이성 수준을 마비시킬 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내 어떤 신체 작용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공황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헛구역질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좀 새롭군요. 박상호 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나서 공황장애 증상이 간혹 옵니다. 운전할 때 특히 터널이나 차가 밀릴 때 증상이 오곤 하는데 공황장애 증상인지 혈압약의 부작용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떤 혈압약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었을 때 공황 증상이 오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었을 때 약간의 어지럼증이나 약간 두통 아니면 약간 핑 머리가 돈다거나 약간의 구역질 같은 거는 되게 일반적인 부작용인데요. 네. 이런 증상은 혈압약에 부작용한 거는 좀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공황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희수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심각하게 심장이 저리고 심각하면 또 몸도 못 움직이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데 공황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볼 땐 이분의 나이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갱년기에서 느끼는 신체화 증상하고 조금 관련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이런 게 어떤 몸의 신체의 고통으로 바꿔서 전환돼서 내가 느끼는 거는 갱년기 우울증에서 흔히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나이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공황 증상보다는 그게 더 의심되는 지금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소리 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발표할 때 뇌가 정지되고 죽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공황장애 일종일까요?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남들 앞에서 PT 할 때, 아니면 무대 공포증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정확한 어떤 학명은 무대 공포증이에요. 남들 앞에서. 그리고 소셜 포비아, 사회 불안 장애 일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대 공포증과 사회 공포증은 넓은 범주 안에서 봤을 때 공황 증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버들치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공황장애 진단은 피검사로 하나요? 질문에서 하나요? 이렇게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약 2달 정도 약을 복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때 간이 좋지 않아서 괜찮은지 이런 질문인데요. 공황장애 치료 진단은 대부분 숙련된 전문의의 어떤 설문지나
아니면은 MSE라고 해서 그 정신간적 진단 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대면 진단을 통해서 그리고 분석 그리고 설문지 자가 설문지 보통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요새는 어떤 소수의 어떤 정말 정밀 진단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공황 장애 유전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어떤 그 내가 공황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유전체 지도를 통해서 어떤 진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네. 첫 2달 동안 보통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간 때문에 만약에 부담이 되신다면은 공황장애 약 중에도 여러 종류의 신경안정제가 있고 네. 간의 부담이 최소화로 하는 그런 약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CAROS님이 남기신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기 무서운 거랑 긴장이 오면은 긴장을 통해서 땀을 흘리게 되면 눈물이 나고 심장이 엄청 뛴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황으로 볼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이 말로 지금 몸 안에 어떤 그 신경세포들의 연결, 그리고 나의 어떤 대뇌 측두엽과 이성을 감당하는 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지금 많이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견딜 수 있는 자극, 견딜 수 있는 고통이나 통증, 스트레스를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바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에 무너지는 그러면 좌절하는 이런 그 어떤 공식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전반적인 회복 탄력성과 면역력이 무너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어떤 뇌의 취약성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황장애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뭐 공황장애를 비롯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어떤 변형계의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취약성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뚜수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공황장애가 생기면은, 어디로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은, 대부분이 내가 공황장애라고 생각했을 때 우선 첫 번째,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칼럼, 동영상,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네. 우선 내가 공황장애가 있는지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겁을 먹지 말고 이게 내가 정말 그 정도 병원에 갈 만한 정도인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나 영상이나 글 이런 걸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좀 평균보다 심각한 것 같다. 아무래도 상담을 받아봐야 될 수준인 것 같다는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시면 그때는 가까운 정신과 어디든지 가서 공황장애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보통 일반 질환들은 인터넷을 보고 과하게 자기를 진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저는 네. 사실 모든 사람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나 지금 대중화된 질환이기 때문에 아는 게 또 힘이고 공황장애에 되면 알면 알수록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가 알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공황장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좀 다 같이 아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을 적극 검색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옥님이 남기신 질문입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6년 정도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어떤 병력이나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엔 공황장애만 가지고 6년이나 약물 치료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 공황장애로 시작했지만 그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사실 그 밑에는 어떤 트라우마나 어릴 적 상처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마음의 어떤 상처들이 모여 있어서 공황장애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 공황장애의 어떤 그 원인 뿌리에는 우울증이나 강박증 아니면 조울증 같은 게 있는 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 좀 치료가 길어져서 지금까지 약을 드시는 게 아닐까 제가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808 사이드 체인님이 남기신 댓글입니다. 본인의 꿀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은 공황장애가 오면은 머리카락을 쥐어 잡고 있으면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있다면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황이 내가 너무 두려움에 먼저
이렇게 겁먹은 나머지 정신줄을 놓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신줄을 자기가 딱 잡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공황에 우리가 과도한 불안 호르몬이 막 이렇게 넘쳐 흐를 때 잠깐이라도 주의를 환기하거나 잠깐이라도 내 뇌에 휴식 시간을 주면은 그 사이에 내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다시 보충이 돼요. 공황 장애의 그 긴박한 순간에 딱 3초만 눈 감고 딱 하나 둘, 셋 이렇게 쉬면은 그 사이에 내가 공황을 이길 수 있는 호르몬이 다시 보충이 됩니다. 세로토닌 호르몬.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꿀팁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수희 님이 남기신 댓글입니다. 그 마트 같은 데를 가면은 땅이 꺼지는 느낌, 구름 위를 걷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머리가 띵한 느낌이 온다고 하는데, 띵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황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황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흔하게 공황 장애 증상 중에 좀 예외적인 증상인데요. 네. 여기가 현실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이상하게 보인다. 혹은 뭐 이명이 들려서 머리가 띵한다거나, 이것도 공황장애 증상 중에 예외의 증상으로 많이들 호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공황장애인가 뭐 사람들이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공황장애로 볼 수 있는 증상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증상이 오는데, 이제 엄마는 공황장애 기록이 남는다고 절대 병원을 안 가신대요. 어머니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병원마다 항상 이런 걸 설명을 미리 해주는데요. 네. 그 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 접수를 하시면은 기록을 완전히 프라이빗하게 나와 그 의사만이 알 수 있게 그 락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록은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통해서 이중 그 잠금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황장애 증상을 상담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정신과 질환을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 네. 이제 그것들이 그 외부에 알려지거나 아니면 본인의 신상을 어디 공개를 하는 자리에서 알려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정말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 접수를 하면 그 가능성은 0%고요. 네. 보험 접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이게 뭐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뭐 해킹을 한다, 이걸 뭐 들여다본다, 어디 보험 신청을 하면 이거를 뭐 하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요. 네. 보험회사에서 그런 불법을 자행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요새는 1% 미만의 어떤 걱정이다. 너무 과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조차 불안하시다면 반드시 일반 접수를 하면은 절대로 병원 밖으로 그 기록이 노출될 확률은 아예 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쁜이님이 남기신 사연입니다. 뭐 이거 아까 또 비슷한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면은 이제 몸이 떨리고 어지럽고 흥분되는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런 게 공황의 증상인지. 네. 이것도 아까 비슷한 사례 같은데요. 네. 뭐 사람이 많고 뭐 밀폐된 공간, 노출된 공간, 이런 걸 뭐 넓게는 사회 불안 장애, 공황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영애 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코로나19 공황증도 있다는데 마스크 공황증은 없나요?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코로나라는 상해이 코로나19가 만성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갇혀 있잖아요. 네. 갇힌 공간이 되면서 소통이 단절되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공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 박탈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단절되고 자극이 박탈되는 상황에서는 공황 증상의 빈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훨씬 더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가 많아져요. 게다가 공황이라는 것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황에 걸렸을 때 숨쉬기 어려울 때 숨을 잘 내쉬고 우리가 어떤 산소 공급을 해주고 뇌가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연료를 줘야 되는데, 이 마스크가 그런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황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안 그래도 높은데, 마스크가 그것까지 방해하면은 2배, 3배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 공황증 충분히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반대로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은, 코로나, 그러니까 약간 대인 기피가 있는 사람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코로나가 좀 진정세에 들어가면서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느끼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공황의 어떤 증세로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약간 대인기피증을 갖고 있는 게 재발했다고 봐야겠죠. 별도로 공황장애가 새로 생겼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정신적인 장애라든지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손을 내밀 곳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저희의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 걸음 나가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앴으면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자리를 준비했고 원장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공황장애라든지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황장애라는 것이 굉장히 대중적인 병인데도 우리가 그 공황장애에 걸린 거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수치심? 내가 왜 이런 정신병에 걸렸을까? 이런 걸 갖고 계세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공황장애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저는 지난번 제 공황장애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정말 거기서 좀 감동받은 부분이 그 댓글을 다신 분들이 서로를 걱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병원을 가기도 어떻게 보면 불안하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런 언택트 이런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통해서도 이게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의 팁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다.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운동, 그런 어떤 나눔과 공유, 공황장애에 대해서 지식을 나누고 용기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나누고 또 내가 받았으면 또 요청하고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트렌드를 한번 일으켜 보자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한 일이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공황장애라는 병이 절대로 부끄럽지가 않다. 그리고 나 혹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공황장애라는 어떤 병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결국 코로나 블루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야말로 우리가 서로의 연대가 중요하고 용기를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